형님, 누님, 지금 이 영상 절대 넘기지 마시고 딱 30초만 들어보십시오. 장마 지나고 푹푹 찌는 요즘 밭에 나가보면 아주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집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퍼렇게 잘 크던 고추 밑동이, 토마토 밑동이 시커멓게 썩어서 뚝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열매 밑바닥이 마치 불에 지진 것처럼 까맣게 짓물러서 떨어지는 이 무서운 현상. 이거 보고 아이고, 내 농사 다 망했구나 하고 밤에 잠 못 이루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칼슘 결핍이라는 놈입니다. 그런데 형님,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평소에 농업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돈 아깝게 잎사귀에다 칼슘 영양제 뿌리지 마라. 그건 낭비다. 이렇게 뜯어말립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딱 이 7월 8월쯤 통더위만 되면 그 똑같은 전문가들이 태도가 싹 바뀌어요. 제발 부탁이니까 잎에다 칼슘 좀 뿌려달라고 사정을 한다는 겁니다. 아니, 평소엔 하지 말라던 걸 왜 지금은 하라고 매달리는 걸까요? 오늘 이 원리 하나만 딱 이해하시면요. 형님 누님 밭에 있는 고추 농사, 토마토 농사, 배추 상추까지 올 한 해 농사를 통째로 지켜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끝까지 딱 붙어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아마 형님들 대부분이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영양분은 뿌리로 주는 게 기본이다. 밥은 입으로 먹지 발바닥으로 먹냐, 식물도 뿌리가 입이니까 뿌리로 줘야 제대로 먹는다. 이 말 100번 1000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잎사귀에다 비싼 영양제 척척 뿌리는 걸 두고 연면십이라고 하는데 이건 돈 낭비다 이렇게들 생각하셨을 거예요. 실제로 평소에는 그 말이 맞기도 하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문가들이 딱 하나 유일하게 예외로 두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처럼 숨이 턱턱 막히는 이 한여름 고온기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다른 계절에는 뿌리로 칼슘을 주면 알아서 열매까지 잘 올라가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무더위 때는요. 뿌리에다 아무리 칼슘을 퍼부어도 트럭으로 갖다 부어도 그게 열매까지는 절대로 안 올라가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땅에는 칼슘이 넘쳐나는데 정작 열매는 칼슘을 구경도 못하고 굶어 죽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귀신 고칼 노릇인가 싶으시죠?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과학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왜 지금 잎에다 뿌려야 하는지 무릎을 탁 치시게 될 거예요. 자,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초등학생도 알아듣게 아주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 편하게 들으세요. 식물 몸속에는 영양분이 지나다니는 길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뻥 뚫린 고속도로고 하나는 꽉 막힌 시골 국도예요. 질소나 칼륨 같은 다른 영양분들은요. 이 뻥 뚫린 고속도로를 타고 쌩쌩 달립니다. 위로도 갔다가 아래로도 갔다가 자기가 필요한 대로 아주 자유롭게 싱싱 다녀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칼슘이라는 놈은 성격이 아주 답답해요. 이 놈은 고속도로를 못 탑니다. 오로지 물이 지나가는 좁은 국도. 그러니까 물관이라는 이 길로만 기어서 올라가요. 그것도 위로 한 방향밖에 못 갑니다. 아래로는 못 내려와요. 그런데 이 국도가요. 명절 귀성길 국도랑 똑같아요. 추석 때 고향 내려가시려고 국도 타보신 분들 아시죠? 앞차가 한 대 빠져야 겨우 내 차가 한 칸 앞으로 가잖아요. 칼슘이 딱 그 신세예요. 그럼 앞차는 언제 빠지느냐? 잎사귀에서 물이 수증기로 뽀글뽀글 빠져나가는 걸 증산작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잎에서 물이 한 방울 증발하면 그제서야 저 아래 국도에 서 있던 칼슘이 겨우 한 칸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 보고 저도 이거 참 답답하게도 다니는구나 싶더라고요. 다른 영양분은 자가용 몰고 싱싱 다니는데 칼슘 이놈만 꽉 막힌 국도에서 앞차 빠지기만 기다리는 신세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왜 하필 고추 열매만, 토마토 열매만 그렇게 억울하게 까맣게 썩어 떨어지는지 그 진짜 이유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물 빠져나가는 구멍, 잎에서 물이 증발하는 그 구멍을 기공이라고 불러요. 쉽게 말하면 국도 옆에 붙어있는 주차장 입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주차장에서 차가 한 대 빠져줘야 칼슘이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주차장이 잎사귀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널쩍한 잎에는 이 기공이라는 주차장이 셀 수 없이 많고 회전율도 아주 빨라요. 물이 펑펑 빠져나가니까 칼슘도 그리로 쭉쭉 빨려 올라갑니다. 그런데 열매는 어떻겠어요? 고추 열매, 토마토 열매는 껍질이 두껍고 반질반질하잖아요. 여기는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해요. 물이 잘 안 빠져나가니까 칼슘을 끌어올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덥고 잎이 무성해지는 7월이 되면 뿌리에서 겨우겨우 힘들게 올라온 그 귀한 칼슘을 덩치 크고 힘센 잎사귀들이 다 뺏어 먹어버립니다. 형제간의 밥상에서 큰형이 반찬 다 집어먹고 막내는 굶는 거랑 똑같아요. 힘없는 열매들은 칼슘 냄새도 못 맡아보고 그대로 굶어 죽습니다. 그 굶어 죽은 흔적이 바로 열매 밑바닥이 까맣게 썩어 떨어지는 배꼽 썩은 병인 거예요. 형님, 이거 진짜 억울한 겁니다. 병균이 옮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순전히 먹을 걸 못 먹어서 생긴 영양실조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형님 누님들 대부분이 착각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날이 뜨거우면 물이 팍팍 증발할 거 아니냐. 그럼 칼슘도 더 잘 올라가야 맞는 거 아니냐. 아주 상식적으로는 100번 맞는 말 같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무서운 반전이 있습니다. 저도 이거 처음 알고 깜짝 놀랐어요. 농촌진흥청 박사님들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기온이 34도, 35도를 넘어가는 이 살인적인 찜통더위가 오면 식물들도 사람처럼 살겠다고 몸부림을 칩니다. 사람도 너무 더우면 땀이 나서 몸의 수분이 다 빠져나가면 탈진해서 쓰러지잖아요. 식물도 똑같아요. 너무 더우니까 내 몸에 있는 소중한 수분을 한 방울이라도 안 뺏기려고 물이 빠져나가는 그 구멍, 아까 그 주차장 입구인 기공을 스스로 꽉 닫아버립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주차장 입구를 닫아버렸으니 앞차가 안 빠지는 거예요. 앞차가 안 빠지니까 저 아래 국도에서 올라오던 칼슘이 그 자리에 딱 멈춰서 올스톱이 됩니다. 그러니까 날이 더울수록 칼슘이 더 잘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밭 전체에 칼슘 기근이, 칼슘 흉년이 딱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폭염의 역설입니다. 더워서 물이 잘 마를 것 같은데 정작 식물은 숨을 참아버려서 칼슘이 딱 끊겨버리는 이 무서운 상황. 그래서 하필 이 무더위에 배꼽 썩은 병이 창궐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님, 이게 고추나 토마토 같은 열매 작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추 기르시는 분, 배추 심으신 분들도 지금 귀 쫑긋 세우셔야 됩니다. 열매도 안 열리는 상추밭, 배추밭에서도 이 고온기만 되면 똑같은 비극이 벌어지거든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멀쩡하던 상추 잎끝이 배추 속잎 끝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면서 물러버려요. 이걸 티번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잎끝이 마치 불에 데인 것처럼 까맣게 마르는 현상입니다. 이것도 원리는 똑같아요. 늙고 커다란 아랫잎들이 아까 그 주차장을 다 차지하고 앉아서 올라오는 칼슘을 싹쓸이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막 태어난 불쌍한 어린 새순들, 한창 자라야 할 여린 속잎들은 칼슘을 한 입도 못 얻어먹어요. 그런데 여기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칼슘이 제일 급하게 필요한 데가 바로 그 새로 자라는 어린 부위거든요. 정작 제일 배고픈 애가 제일 못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여리고 어린 새순부터 가장 먼저 까맣게 타들어가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애지중지 키운 배추 속이 시커멓게 물러버리는 걸 보면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이게 다 밭에 칼슘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 칼슘이 어린잎까지 못 가서 생기는 일이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형님, 누님,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진짜 실전입니다. 오늘 이 챕터가 제일 중요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답이 딱 나와요. 무리는 지금 제 역할을 못합니다. 아무리 뿌리에 칼슘을 줘도 더워서 기공이 닫혀버려서 열매까지, 어린잎까지 안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게다가 힘센 잎사귀들이 중간에서 다 가로채 먹는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예요. 무리를 믿을 수 없으면 사람이 직접 나서서 칼슘을 갖다 발라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분무기 들고 나가서 고추 열매 껍질에다가 상추, 배추 어린잎에다가 칼슘을 직접 뿌려서 묻혀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까 낭비라고 했던 그 연면 시비인데 지금 이 시기만큼은 이게 낭비가 아니라 유일한 정답인 거예요.
입으로 못 먹으면 피부로라도 먹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 몇 가지 꼭 지키셔야 됩니다. 이거 안 지키면 오히려 밭 태워 먹어요. 첫째, 절대로 한낱땡볕에 뿌리지 마세요. 뜨거운 대낮에 물방울 뿌리면 그게 돋보기처럼 햇빛을 모아서 잎이 화상을 입어버립니다. 반드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간 서늘한 저녁이나 아니면 이슬 마르기 전 이른 새벽에 뿌리셔야 돼요. 둘째, 이것저것 농약이랑 막 섞어서 한꺼번에 뿌리지 마세요. 검증된 칼슘제만 단독으로 딱 그것만 꼼꼼하게 뿌리시는 게 안전합니다. 아까운 마음에 이거저거 다 섞어 쓰다가 약해 입는 경우가 아주 흔하거든요. 저녁에 칼슘만 골고루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자, 형님, 누님, 오늘 이야기가 좀 길었죠? 그런데 복잡하게 다 기억하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건 오늘 나가시면서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딱 한 문장만 가슴에 새기고 나가시면 됩니다. 7월, 8월 이쯤 통더위에는 무조건 잎에다, 열매에다 사람이 직접 칼슘을 뿌려줘야 내 밭을 지킨다. 이거 하나예요. 왜냐? 더우면 식물이 숨을 참아서 뿌리로 준 칼슘이 위로 안 올라가니까요. 그러니 사람 손으로 직접 발라주는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무더위에 땀 뻘뻘 흘리시면서 밭에 나가시는 형님 누님들, 그 고생이 얼마나 크신지 저는 압니다. 그렇게 애써 키운 농사가 까맣게 썩어 떨어지지 않고 올가을에는 빨갛게 잘 익은 고추로, 속이 꽉 찬 배추로, 돈이 되는 풍성한 수확으로 꼭 돌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칼슘 이야기가 형님들 텃밭 농사에, 귀농생활에 두고두고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오늘 설명 중에 잘 이해가 안 되시거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성심껏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저한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형님 누님, 이 더위에 건강 꼭 챙기시고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